안녕하세요. 도시열반의 슈퍼해머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무례한 사람들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이 사회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무례한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무례한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고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할 때 무례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죠.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든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더 사는 게 이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상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깊게 한번 통찰을 해봐야 됩니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 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좀 약간 김 빠질 수가 있겠죠. 어쨌든 무례한 사람을 따로 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런 건지,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공부를 할 때 근본적인 원리죠. 근본적인 원리를 공부를 해야지 이 겉핥기식의,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의 공부는 별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이죠. 무례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먼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불교의 연기법이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라는 이제 이 불교의 연기법, 이 진리를 토대로, 이 진리가 이제 근본적 핵심 코어입니다. 이 진리를 토대로 이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례한 사람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불교 연기법을 얘기를 하느냐? 불교 연기법이 이런 거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사라지면 이제 저것이 사라진다인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죠. 낮은 게 있기 때문에 높은 것이 있는 거죠. 높다라는 의미는 낮다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높다라는 단어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다라는 단어가 없으면 낮다라는 단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제 좀 따져보면 이런 거죠. 우리 인간은 상대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있다. 상대적으로 분류를 해서 높고 낮음을 우리 인간이 분별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높은 거고 이런 것들은 낮은 것들이다.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 이렇게 레벨을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것들이 있고 낮은 것들이 존재를 한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모든 구조에 높고 낮음, 그러니까 높낮음이 존재를 한다라는 이 이치를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제 다른 부분을 파고 들어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오면서 관찰해 봤을 때, 그러니까 무례한 사람들이죠. 무례한 사람들을 조금 크게 포괄적으로 세 가지로 정도로 저는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무지하고 그냥 어리석어서 말 그대로 개념이 없어서 무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식해서 무지해서 그냥 무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는 게 짜증나서,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이, 나의 환경에서 살아간 나의 삶이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행동을 함부로 해서 상대 입장에서 무례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죠. 이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나를 쉽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 나를 쉽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무시해서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틀에서 분류를 해서 이 분류된 이 세 가지의 사람들의 형태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죠. 말 그대로 그냥 개념이 없어서 무례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의도를 했거나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그냥 개념이 없어서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떠냐면, 저희 아파트 안에 이제 사우나 시설이 있습니다. 이제 공용 사우나 시설인데, 이제 피트니스 센터 안에 있는 이제 사우나 시설이고, 저도 이제 운동을 하러 가기 때문에 자주 그 사우나 시설을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는데, 사우나를 하고 씻고 나오죠. 씻고 나오면 이제 보통 앞쪽에 이제 거울이 있고 이제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고 이렇게 빛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 앞에
정말 A4로 정말 크게 적혀 있어요. 여기 시설은 공용 시설물이기 때문에 드라이기는 반드시 머리를 말리는 데만 사용을 해달라.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고 정말 큼지막하게 앞에 붙어 있어요. 기본적 질서죠. 이제 이렇게 좀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공용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은 공동 소유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제 소중히 아끼고 이런 최소한의 질서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암묵적으로 약속을 했고 이렇게 크게 붙여져 있는데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드라이기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제 뭐 손발톱 말리는 거는 기본이에요. 손 정도는 말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탁자 위에 다리를 이렇게 올립니다. 다리를 올려서 발톱으로 이렇게 말려요. 발톱 사이사이 이렇게 발가락 사이사이 좀 습하지 않습니까? 말려요. 그것까지만 해도 양반입니다. 겨드랑이 말리죠. 그리고 사타구니를 말린단 말이죠. 여기까지도 양반이에요. 다리를 기마제에서 이렇게 벌려서 드라이기를 이렇게 뒤로 돌려서 항문을 말립니다. 이렇게 항문을. 그러니까 기마제에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해서 똥구멍을 말리는 거예요. 항문을 말리는데 뒤에서 제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몸을 닦고 나서 저도 이제 드라이기로 이제 제 머리를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앞 사람이 기마자세로 항문 말리는 걸 보고 있으면 그 드라이기 끝이 거의 항문에 닿을락 말락 말리거든요. 그거 보고 있으면 더러워서 그 드라이기 못 쓸 것 같아요. 딱 보고 있으면. 화가 나죠.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리고 그 드라이기 앞에 정말 크게 적혀 있단 말이죠. 간곡히 부탁을 한다고. 머리만 말려달라고. 그 글자가 분명히 보일 거예요. 보이는데 그냥 말리는 거 왜냐. 그냥 이런 거죠. 질서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나는 내 것만 말리면 된다라는 이런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저희 집이랑 회사 거리가 되게 가깝습니다. 되게 가까워서 저는 출퇴근 이제 걸어서 이제 다니는데 저희 집 앞에는 근처에는 이제 회사 빌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 근처 자체가 이제 산업단지라고 해서 이제 산업 관련된 이제 빌딩들이 되게 많은데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 되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제 회사를 가려면 횡단보도를 이제 2개 정도를 건넙니다. 건너는데 이게 출퇴근 시간이 되면 이제 정말 20명 막 3, 40명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 이제 신호를 기다리죠.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니까. 하루는 이제 퇴근을 해서 이제 집에 오려고 횡단보도 앞에 있었어요. 그날도 막 정말 한 2, 30명 정도가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 신호가 이제 바뀌려 하더라고요. 저쪽이 땅 하면 이쪽이 이제 바뀌니까. 이제 땅 하고 바뀌려는 그 찰나에 어떤 차가 한 대가 정확하게 딱 이렇게 와서 횡단보도 정중앙에 정차를 딱 하는 거예요. 비상깜빡이를 켜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픽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횡단보도 정중앙에 차를 이렇게 딱 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차가 딱 정차를 하고 신호가 그 찰나에 딱 바뀌었거든요. 바뀌니까 사람들이 정말 파도 갈라지듯이 물 갈라지듯이 이렇게 갈라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호를. 그러니까 이 차를 피해 가려면 횡단보도 밖에 그러니까 차도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돌아서 다 가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마음이 나보다 넓어서 일을 해주는 걸까? 아니면 무관심한 걸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요즘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서 있거든요. 신호가 바뀌면 그것만 딱 보고 또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니까 주위에 뭐가 있든가 말든가 관심을 안 가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화가 나니까 저는 다닐 때 핸드폰을 잘 안 보거든요. 이렇게 사람들 구경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한테 갔어요. 유리창을 똑똑똑 이래서 열어보라 이래서 이 차를 지금 당장 빼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짝 기분 나쁜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 때문에 지금 수십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나도 지금 당신 때문에 10걸음 걸 거를 지금 20걸음 가고 있다. 지금 당장 안 빼면 바로 내 경찰에 신고를 할 거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신고를 하면 이제 벌점이 나오니까. 되게 기분 나쁘다는 듯이 차를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안한 감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죠. 헤어 드라이기를 쓰거나 이런 사람들은 뭔가를 의도하거나 사람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영성지능이 떨어지고 그냥 무지하고 어리석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남한테 피해가 간다라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다, 무지하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그냥 그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죠. 차를 대든가 말든가 가든가 말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왜냐?
핸드폰만 보고 내 것만 보고 내 갈 길만 가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사회적 구조입니다. 1차적으로.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냥 무식하고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그냥 개념이 없어서 의도치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압이 차서 나의 환경 안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그냥 사람한테 행동을 좀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시대에는 정말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질은 풍요로워졌는데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사람은 저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스를 뭐 이만큼 받아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요만큼 받아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우리가 그릇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치는, 압력을 받아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 압력이 50%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한 70% 정도, 80% 넘어가게 되면 우리 전기밥솥, 압력밥솥 있죠. 압력이 꽉 차면 연기가 터지지 않습니까? 압력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이게 이제 7, 80%, 90%가 넘어가서 이것도 똑같은 거죠. 임계점이죠. 임계점에 도달하면 터지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싸움이 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환경 안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압력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30% 정도, 50%, 60%, 70%, 10% 이렇게 저마다 다 달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무수하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90%가 색깔이 빨간색이라고 쳤을 때 여기 90% 빨간색이 정확하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어쨌든 사람은 저마다 다 자기 압력을 이제 초과해서 사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하거나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대해주면 되냐면, 내가 압력이 이 사람보다 덜 찼다. 이 사람이 한 7, 80% 차 있는데 내가 1, 20% 찼다. 그러면 내한테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을 조금만 배려를 해주면 됩니다. 이런 형태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무식하고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무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하면 싸움 나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배려를 해주면 금방 풀립니다. 이 압력을 내가 조금만 낮춰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회사 운영하는 지인이 리스 차량을 한 대 좀 알아본다 해서 같이 좀 알아봐 달라 하더라고요. 국산차를 이제 좀 알아봐서 신차로 이제 알아보는데, 보통 이제 국산차는 이렇게 대리점 가면은 전시 차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 대리점에 그 차량이 전시되는지를 몰라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대리점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 전화를 받겠죠. 받아서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런 차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이 차가 혹시 그 대리점에 전시가 되어 있느냐? 그 차량은 전시 차량이 없다더라고요. 그럼 혹시 그 차량이 뭐 이렇게 다른 대리점에 전시된 차량이 있느냐 하니까 뭐 자기는 잘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말을 내뱉을 때 말끝마다 되게 막 퉁명스럽게, 그러니까 짜증나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물어본 것도 아니고, 저는 당연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사려면 물어봐야 되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데 되게 툭툭 끓이듯이 되게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무례하게.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공문도 안 내려왔는데 공문도 안 내려온 차를 갖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도 알 수가 없죠. 라면서 빈정거리시더라고요. 요즘에 인터넷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랑 보면 어떤 차가 어떻게 출시가 됐으면 지금 판매되고 있는지 다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차량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걸 다 알아보고 이제 전화를 드린 건데, 잘못 알아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짜증이 나 있는 상태니까 상대가 하는 말을 제대로 잘 안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압이 차서 스트레스가 받아 있기 때문에 남한테 함부로 말을 하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화가 나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이 사람이 뭔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압이 많이 안 차 있었어요. 그냥 평온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좀 웃으면서. 아니, 선생님,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차를 사야 되는데, 몰라서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다가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 뭐, 공문 이런 얘기는 제가 뭐 그쪽 직원도 아닌데, 공문이 내려가고 올라가는 걸,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나는 살려고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럼 이거를 어디다 물어봅니까, 내가? 물어보면 안 되는 겁니까? 라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사는 게 좀 많이 짜증나시는 건 알겠는데, 업무 자체가. 그래도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볼 때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대답을 해주는 게 자기 일인데, 자기도 자기가 입장에서 이제 짜증난 그 환경에서 살짝 벗어난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정말 180도로 바뀌어서 저한테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이걸 알아보고 어떻게 전화를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짜증나는 심정을 내가 헤아려 줬다라는 마음이 통하면서 이 사람이 행동이 싹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정말 친절하게 해주셨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짜증을 낸다고 해서 내까지 짜증을 내버렸다. 그러면 싸움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소비자 입장이니까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은 갑질한다라고도 싸움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번째, 본인이 압이 차서 짜증이 난 상태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내 입장에서 조금만 더 헤아려주고 배려를 해주면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 싸우면 끝이 없다가 이제 된다라는 거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쉽게 생각해서 나에게 함부로 하고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의 가장 중요한 이제 주제입니다. 이 세 번째 사람들이죠. 첫 번째는 무시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조금 배려를 해주면 되지만 이 세 번째 사람들은 내가 헤아린다고 배려한다고 내한테 이렇게 같이 동일하게 배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구조의 사람들은. 자, 제가 이제 이 구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제 뭐 어떤 경제 부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제 일부분적으로 이게 부분적으로 실험을 하는데 실험 내용이 뭐냐면 일반 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 슈퍼카죠. 뭐 3억, 4억, 5억 하는 슈퍼카를 타고 운전을 할 때 하고 차 중에 금액이 제일 낮고 제일 작은 경차를 몰 때 동일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를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자, 먼저 이게 스포츠카, 슈퍼카죠. 이 차를 몰 때는 신호가 바뀌는 즉시 출발 안 하고 한 몇 초 있다가 천천히 출발을 해도 뒤에서 아무도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가 가다가 깜빡이를 안 넣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을 해도 뒤에서 아무도 말 안 해요. 이 차 앞뒤로 차들이 별로 안 옵니다. 왜냐면 부딪히면은 비싼 차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운전을 하든 알아서 피해가고 돌아가지 빵 안 그리는 거예요. 클락션을 안 울리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차를 모니까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을 1초 안 하는데 빵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를 추월해 가면서 창문을 열고 막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가 똑같은 상황이죠. 깜빡이를 안 넣고 차선을 변경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정말 막 잡아 죽일 기세로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클락션 막 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모순이 있는 게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이 차에 관심이 없어서 경차를 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카푸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도 없는 사람이 대출 받아가지고 슈퍼카 탈 수도 있는 거예요. 차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 차를 가지고 인간은 분별하는 거예요. 좋은 차니까 저 안에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일 것이다. 작은 차고 싼 차니까 저 안에는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기본 심리라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 사례에서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분류를 한다. 높낮이 레벨을 나눠서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사람을 이렇게 대한다. 무례하게 대한다. 왜 무례하게 대하냐? 가난해 보이고 약해 보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사례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이제 직접 겪었던 사례입니다. 제가 한날은 이제 출근을 한다고 이제 회사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는 이제 출퇴근을 할 때 항상 이제 이어폰을 끼고 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복장을 좀 프리하게 입어요. 그날도 이어폰을 끼고 좀 편안한 복장으로 입고 엘리베이터 탔죠. 그래서 구석에 이제 층을 누르고 이제 이어폰으로 이제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고 이제 구석에 서 있는데 어떤 이제 남자 한 명이랑 여자 한 명이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시더라고요. 탔는데 나이대가 한 50대, 그때 당시에 이제 50대 초중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탔는데 이제 부부인 것 같더라고요. 부부. 정말 큰 소리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어느 정도 큰 소리가 아니라 인터넷 강의가 안 들릴 정도로 정말 막 얘기를 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느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안 보이나? 내가 유령처럼 느껴지나? 뭐지, 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 시작은. 속으로 참았죠. 뭐 시끄러울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짜증이 올라오는 거죠. 저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좀 예민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압이 어느 정도 차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근데 인터넷 강의도 안 들리죠. 저를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옆눈으로 보니까 딱 봐도 직원 개념은 아닌 거예요. 뭔가 대표나 뭔가 사장 같더라고요. 뭐 금통 시계 끼고 할 때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뭐 사람은 외모로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화가 이제 점점 올라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내리기 직전에 제가 그랬어요. 아니, 엘리베이터 전세 냈습니까? 조용히 좀 합시다.
뭐 인터넷 강의를 듣는데 이것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니 제가 눈에 안 보이세요? 왜 이렇게 무례하게 시끄럽게 구시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저도 약간 좀 따지듯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딱 훑더라고요. 이게 이제 설명은 이렇게 길지만 찰나죠. 정말 찰나 0.5초, 1초 사이에 저를 훑더니 이제 문이 딱 열렸어요. 이 사람이 내릴 층이 왔거든요. 문이 딱 열렸는데 내리면서 제가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내리자마자 내리려고 하면서 훑어보면서 다시 돌아서 들어오더니 저의 가슴을 저한테 그 사람 가슴을 이렇게 밀더라고요. 툭 밀면서 뭐고 이 새끼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보자마자 그냥 넌 뭐야 이 새끼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높임말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그냥 공격적으로 그냥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니 뭔데? 니 뭔데? 내한테 말을 이런 식으로 하노? 어리고 젊은 놈의 새끼가. 그러니까 자기 눈에 내가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을 보였던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몸으로 저를 쳤어요. 이렇게 가슴을 저를 쳤죠. 쳤기 때문에 저도 이제 화가 폭발했죠. 그 층에 같이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싸움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새끼가 미쳤나? 나이를 처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지. 네가 임마 네가 건물주야 이 새끼야 하면서 이제 싸움이 났습니다. 이렇게 나서 이 남자 옆에 있는 여자분은 이제 부인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부부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말리죠. 보통 부부는 이제 가재는 개편이라고 한 편이니까 저한테 이제 같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여자분을 패스하고 이제 이 사람이랑 1대1로 싸웠죠. 이제 이 사람도 좀 황당했을 겁니다. 이 사람 눈에 제가 좀 애때어 보이고 좀 어려 보이겠죠. 뭔가 만만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몸으로 치면서 함부로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도 세게 나가고 밀리지 않으니까 이 사람 좀 황당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제 이 사람이 운영하는 사무실 층에 내렸기 때문에 이 사람 사무실이 뭐 그 층에 있었겠죠. 그 전층을 다 쓰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빌딩 가면 내리면은 사무실이 호실마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복도에다 대고 정말 큰 소리로 야 너희들 전부 다 나와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꼭 무슨 조직 폭력배처럼. 정말 권위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나오는 거죠. 그 소리가 이제 시끄러우니까. 한 4-5명의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말리죠. 아, 대표님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리죠. 저한테는 이제 못 건드는 거죠. 저도 이제 그때 이제 거의 뭐 눈이 돌아가 있는 상태니까 저 몸에 손을 대면 제가 막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손 대지 마라 내 몸에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직원을 부르는 이유는 그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이다. 대표다, 사장이다. 이 정도 끝한테는 함부로 해도 된다. 니는 내한테 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순간적으로 캐치를 했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 이사들을 보고 오래 했습니다. 제 이사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왔죠. 저희 회사 이사는 저보다 나이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말리니까 이 사람도 조금 놀란 거죠. 자기가 봤을 때는 제가 뭐 이어폰 끼고 애처럼 좀 있었는데 내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한테 대표님 하면서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도 좀 웃긴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유치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이런 거죠. 우리가 싸우면 이제 상대를 최대한 비방을 하지 않습니까? 뭐 거지 같은 새끼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저도 막 할 말 다 했습니다. 할 말 다 하고 그 층은 또 제가 일하는 층이 아니니까 저도 막 소리 다 지르고 할 말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헤어지고 저는 이제 제 회사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올라와서 저도 이제 화가 난 상태니까 화를 좀 가라앉혔죠. 가라앉히고 앉아서 이제 뭐 커피 한잔 마시고 쉬고 있는데 경찰이 왔더라고요. 경찰이 와서 무슨 일이세요 하니까 좀 전에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시비가 붙으셨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분이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보고 이제 이 호실에 근무하시는 걸 알고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이제 제가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아니 신고는 원래 내가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물리적으로 나한테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신고는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황당하다. 일단 그러면 알았다. 법적으로 해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경찰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CCTV를 가리려고 신고를 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층에 계신 그분이 저랑 화해를 하고 싶은데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고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보고 저를 찾아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황당한 감정은 사라졌죠. 그래서 아 화해를 하시면 알겠습니다. 저도 뭐 화해를 하시면은 화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런데 그분이 자기 회사로 저보고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느꼈죠. 제가 그 싸움을 할 때 일부러 더 소리를 질렀어요. 왜 질렀냐면 대표지 않습니까? 대표가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욱을 했는데
직원들 앞에서 대표가 우울하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직원을 안 부르고 임원을 부른 거죠, 저는. 직원 앞에서 그렇게 해봐야 윗사람,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 싸우고 욕을 하고 하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 이제 후회를 했던 거죠. 그래서 회사로 저를 불러서 직원들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서 자기 이미지를 다시 상쇄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관한테 그랬어요. 아니, 저는 사과를 받고 화해를 하는 건 괜찮은데 그 사람 회사에 가서 사과할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딱 잘라서 말을 했어요. 그렇게 전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굳이 화해를 하고 사과를 할 거면 이 빌딩 밑에 1층에 카페에서 하시라 그래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그러면 알겠다. 카페에 와서 화해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갔죠. 경찰분들하고 내려가서 분위기가 심각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경찰분들도 오셔가지고 이게 심각한 분위기가 아니어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여기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렇게 회사 구경하고 좀 이런 좀 코믹한 분위기였어요. 어쨌든 경찰분하고 이제 내려가서 다른 경찰분 한 분하고 그 대표가 이제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한테 오신 경찰분하고 같이 내려갔죠. 딱 앉으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가. 제가 나이가 뭐 50대 초반인데 뭐 요즘에 사업도 좀 힘들고 그다음에 뭐 애가 또 뭐 자폐증이라는 겁니다. 사실 상관이 없죠. 애가 자폐증인 거하고 뭐 엘리베이터에서 시끄러운 건 뭔 상관 있습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좀 스트레스 받고 해서 막 모르게 소리 지르고 했다. 좀 이해를 해달라.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나이 더 드신 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나이도 젊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어폰 강의로 듣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소리도 안 들리고 해서 너무 그때 저도 좀 순간적으로 화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이게 미안해서 내가 이 음료값은 내가 다 내겠다. 이래서 이제 뭐 또 저는 또 뭐 딸기주 시켜가지고 잘 마셨어요. 경찰분들하고. 명함도 주고받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대표님하고 만날 때마다 이제 인사를 잘 하고 지내요. 근데 이 대표님이 저랑 상관없이 엄청 권위적이에요. 딱 사람이 행동하는 거나 말투나 하는 것 자체가 엄청 권위적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 눈에서 낮아 보이는 사람을 막대하는 기질이 있다 말이죠. 근데 저는 싸웠단 말이죠. 밀리지 않고 제 할 말 다 해버리고 저도 대표 명함 주고받으면서 제가 회사의 대표라는 걸 이 사람이 인지를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저한테 함부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의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하지만 제가 대응을 지혜롭게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음료수도 얻어먹고 미안하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냥 볼 때마다 좋게 인사를 해요. 저한테 그렇게 권위적으로 행동을 안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예로 이제 들어드린 여러 가지 이 토대를 가지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고찰해서 파고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에서 강자, 약자라고 하죠. 보통 뭐 지배계층, 피지배계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되게 약하고 소심하고 이런 약자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가한테 당하거나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무리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마음이 아프죠. 좀 도와주고 싶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A라는 사람이죠. 약한 사람, 이 약자가 과연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힘을 갖추게 되면 이 사람은 약자 편에 서고 남을 도울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찰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근거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군대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뭐 군대 얘기는 결국 인간 얘기입니다. 뭐 군대에서 축구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던데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 얘기입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돈이 많고 학벌이 좋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뭐 위로 직급이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일반 사병들이죠. 군대를 입대를 해서 제대하는 일반 사병들은 돈이 많고 적고 학벌이 높고 낮고 이런 게 아무 필요가 없고 오로지 계급입니다. 계급이 많은 것 자체가 힘이 되는 사회 조직인 거죠. 저도 이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조직에서 이 계급을 달면서 제대를 해봤죠. 여기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여기서 배운 과정을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인이 이제 군입대를 하면 짝대기 하나를 달아요. 하나를 2등병이라 하고 2개를 1병, 3개를 상병, 4개를 병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개를 달고 이제 일반 사병은 제대를 합니다.
제대를 하는데 보통 짝대기 하나 2등병일 때 가장 괴롭힘을 많이 당해요. 괴롭힘도 당하고 굳은 일도 다 해야 되고 뭔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뭐 말대답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눈도 마주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로봇처럼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병이죠. 짝대기 2개를 달면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이제 일도 어느 정도 좀 하고 이렇게 되고 상병 그러니까 3개를 달면 힘을 갖게 됩니다. 조금씩. 파워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시키기도 하고 부려먹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권력을 가지기 시작해요. 4개죠. 병장. 병장이 되면 권력의 최고치를 찍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입대는 사람이 없고 무소불위죠. 완전히 내 마음대로 시키고 부려먹고를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당연히 짝대기 하나일 때는 괴롭힘을 당하죠. 굳은 일 다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러죠. 이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괴롭힘을 당한단 말이에요. 약하니까. 이런 사람이 계급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내가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그 고통을 알지 않습니까? 괴롭힘 당하는 고통을. 상대적으로 내가 계급이 높아졌을 때 안 괴롭혀야 되는데 안 괴롭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계급을 달면 2배, 3배로 더 괴롭히는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힘을 갖췄을 때죠. 사회랑 똑같습니다. 내가 힘을 갖췄을 때 내 밑에가 누군가를 괴롭히죠. 그죠? 그럼 얘가 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내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무관심합니다. 괴롭히든가 말든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누워서 TV나 보고 뭐 담배 피우고 일하고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애를 불러서 야, 너 저 괴롭히지 마.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지나가다가 적당히 해래. 장난치듯이 이렇게만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밑에 입장에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좀 저렇게 높은 사람이면 좀 이런 상황을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해결 안 해줍니다. 왜냐?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강자, 약자라는 게 피지배층, 지배층을 나누면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에 따라서 인간은 달라진다, 행동이. 군대를 가보면 그게 정확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는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지만 막상 내가 강자가 되면 부려먹고 때리고 구타하고 괴롭히고 시켜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만큼 또 단순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학벌이 좋든 나쁘든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거든요. 먼저 와가지고 먼저 짬밥이라고 하는데 군대밥을 먼저 많이 먹은 사람이 그냥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이 단계가 되면 다 대장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인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상병이나 병장이 되면 엄청나게 군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그런 고참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차라리 그냥 기싸대기라고 하죠. 그냥 말 안 듣는다고 밤에 이제 끌려나가서 많이 맞았는데 그냥 기싸대기 2-3대 때리는 고참이 훨씬 낫지.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금야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괴롭히면서 자기 안에 종속시키려고 해요. 자기가 정신적으로 사람을 핸들링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내무반에 2-3명 정도 있으면 정말 군생활이 지옥이 됩니다. 지옥 그 자체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많아요. 사회에 피해의식이 많은데 본인이 무소불위의 어떤 그런 권력을 질 수 있는 시기가 군대 말고는 없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앞뒤 뒤뒤 없어요. 그래서 모든 그 밑에 직급들이 숨죽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강한 것은 악하고 약한 것은 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선악의 존재를 하는데 내가 약할 때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이런 사람도 권력이 쥐어지게 되면 악한 게 발동이 되면서 자기 멋대로 하고 권력을 남용을 하더라. 그래서 사람을 똑같이 괴롭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회에 이런 계급을 만들어 놨고 내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가진다라는 이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계급이 낮을 때 구타당하고 두들겨 맞고 힘든 군생활을 했다면 내가 그걸 흡수하고 배워서 내가 고참이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을 없애줘야 되는데 내가 막상 계급을 달고 힘이 달리면 그런 거에 무관심해져 버리고 더 괴롭히든가 아니면 무관심하든가 알아서 해라 뭐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윤회한다. 두드리 맞고 두드리 패고 무관심하고 또 두드리 맞고 두드리 패고 이게 계속 연결이 된다. 연장이 된다라는 걸 제가 이제 배우게 된 거죠. 자, 이 구조가 사회로 나가면 똑같습니다. 스펙트럼이 더 넓을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군대랑 다르게 이제 군대는 계급이 높으면 짱이지만 사회는 그렇지 못하죠. 학벌, 돈, 명예, 권력이거든요. 왜 우리 인간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로 가고 자꾸 어떤 높은 직급을 가지려고 하냐면
지배계층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랑 똑같아요. 계급이 높아서 편하고 무시하고 뭐 밑에서 힘들든가 말든가 무관심한 사람들이 존재하듯이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이유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라는 것은 암묵적으로 돈, 권력, 명예로 인해서 서로 간에 다 레벨이 나눠져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배계층이 있고 피지배계층으로 나눠진다. 그런데 피지배계층이 약자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있는 놈들이 다 한다. 뭐 강한 놈들이 악한 거다.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을 가진단 말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암묵적으로 정해진 레벨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반드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왜 존재를 하느냐? 모든 인간은 나의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에 나간다라는 거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은 나도 그 안에서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여기 갇혀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고 상대적으로 돈이든 뭐든 약하기 때문에 약자 레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더 더러운 꼴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무리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참고 살아야 되나? 아닙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약하다라는 것은 포괄적인 거죠. 포괄적인 의미란 말이죠. 약자라는 것은 물질,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약한 거고, 그 다음에 지식이 약한 것도 약한 겁니다. 근데 굳이 따지면 돈보다는 지식이 약한 게 더 약한 거거든요. 정신적으로 강해지면 돈을 이겨낼 수 있지만 돈도 없고 지식도 약하니까 무식하고 어떤 식으로든 여러 가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약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약한 나를 갖춰야 되는데 갖추려면 뭔가를 흡수하고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회사를 가서 내가 직급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 뭐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경쟁을 해서 이겨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약할수록 제 경험상 제가 본 사람들 이제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땠냐면 가진 게 없고 약할수록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랍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러운 꼴을 당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책임 내 책임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사회 구조라는 거죠. 나도 그런 구조 안에 속해진 사회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나라는 인간도 내 잘 되려고, 내 성공하려고,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사회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이 레벨을 높이고 싶다 이러면 머리 숙이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노력 없이 갖춤 없이 위로 올라가는 구조는 없거든요. 그런데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뭐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런 식으로 출발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위치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를 무례하게 대하고 내한테 함부로 대한다. 이거는 사회 구성 안에서 당연한 겁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사람이 저한테 함부로 대한 건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 사람 시선에 내라는 사람이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대응을 안 했지 않습니까? 저도 막 회사 대표인 거 티를 내버리고 직원들 불러오니까 이 사람이 그 기준이 깨진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죠, 저한테. 모든 사람들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환경이 싫으면 고개를 숙이고 갖추고 올라가든가 그게 아니면 욕심을 버리고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는 욕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제가 이제 창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25세 창업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개인 파산을 하셔가지고 말 그대로 집이 풍지박살이 났단 말이죠. 돈도 하나도 없고 정말 그 당시에는 제 생활비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해서 이제 벌었단 말이죠. 저도 정말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뭐 대리운전부터 시작해서 노가다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지방 4년제 졸업했죠. 집이 개인 파산해서 돈 하나도 없죠. 뭐 취직해봐야 뭐 월급 다 거기서 거기죠.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저라고 뭐 어떻게 특별하게 뭘 할 수 있는 건 아닌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성격 자체가 누가 저한테 입대는 걸 싫어한단 말이죠. 고집도 세고 기질이 세서 처음에는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회사를 면접을 보러 다녔는데
면접을 봐보니까 뭔가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자신 열정은 있는데 내가 저 사람들 밑에서 일해봐야 저 사람들이 이게 지배계층이죠. 저 지배계층들이 나를 올곧게 챙겨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뭐 죽든 살든 건 내가 내 거를 하지 않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조직에 안 들어가고 내가 내 거를 하면 싫은 소리는 안 듣겠죠. 뭐 이래라 저래라 누가 안 되겠죠. 왜냐? 내 혼자 하니까요. 내 혼자 하니까 내 혼자 대장이죠. 자, 그러면 이런 환경은 그럼 쉽고 편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맨땅에 헤딩을 했거든요. 정말 없는 상태에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안에서도 생기는 더러운 꼴이란 더러운 꼴을 다 당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정말 남들 쉴 때 일하고 남들 놀 때 일해야 됐었어요. 왜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 사무실도 못 구해서 처음에는 학교 안에다가 교수님한테 부탁해서 산업협력센터에 이제 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학교는 6시 되면 냉난방을 꺼버립니다. 그러면 6시 이후로는 한겨울 되면 정말 얼어 죽어요. 여름 되면 정말 더워 죽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제가 다 이겨내야 되는 거죠. 이게 싫으면 좋은 어디 회사 구해서 나가면 되는데 제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에는 추우니까 옷을 막 더 껴입고 일을 하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막 세숫대에다 물 떠놓고 발 담그고 일하고 이랬던 거죠. 그렇다고 개별 난방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좋은 사무실 알아보니까 월세든 뭐든 다 돈이라는 거죠. 제가 그때 당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대가리 숙이고 내가 돈을 벌 때까지는 어떠한 더러운 꼴도 이겨내자라는 생각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갔어요. 옮겨가서는 개별 난방 다 되는 데 가서 추우면 히터 켜고 더우면 에어컨 켜고 이런 구조로 제가 갔단 말이죠. 그럼 이 구조로 가기까지 제가 어떤 환경을 겪었냐?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다 겪어낸 다음에 이 과정으로 넘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으로 넘어가서 이제 조직이 늘어나고 커지고 수입이 늘어나니까 제가 레벨이 올라가겠죠. 제가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대학교 때 친구들이 저를 무시했죠. 거의 뭐 골방에서 잠옷만 입고 앉아서 정말 볼품없이 있었으니까 그때 무시 정말 많이 당했어요. 뭐 저래 창업해가지고 뭐 잘 되겠나 이런 무시 정말 많이 당했거든요. 속으로 칼을 갈았단 말이죠. 너 두고 봐라 너거. 내가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제가 사업체를 키워서 1레벨 올라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럽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자기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부럽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너 그것도 해라. 그런데 모든 선택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 어떤 것도 노력 없이 고통 없이 이루는 건 없다. 하지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환경을 부러워만 하지 않느냐. 내가 이 환경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치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 일을 하는데 직장 상사가 정말 무례하게 대한다. 뭐 함부로 말한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이 회사를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해요. 그러면 나도 말하는 거야. 야, 네가 뭔데 나한테 말 함부로 하는데 나 들어서 못하겠으니까 내리쳐. 나가버리면 돼요. 못 나가죠. 왜 못 나갔냐. 여기를 나가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지, 뭐 해서 먹고 살지, 이 걱정이 일어나니까 내가 이 환경을 못 이겨내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지혜로운 건 뭐냐?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내한테 무례하는 이 상사가 있다 칩시다. 이 상사는 내보다 계급이 높은 거예요. 뭐 어쨌든 저쨌든 내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이 사람은 뭐가 됐든 더 내보다 잘났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가지고 이런 생각을 일으키면 절대로 나는 이 위치로 못 올라간다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씹어 삼키고 이겨내야 나도 이 위치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올라가야지 여기에서 느끼는 고통을 덜 받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올라갈 노력은 하기 싫고 여기서 받는 고통은 받기 싫다라는 욕심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랑 부딪혀서 싸워서 안 할란다 때리차라 하고 내가 나갈 정도의 또 용기도 없다라는 거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압박을 가중받게 되는 겁니다. 꼬라지는 보기 싫고 일은 해야 되고 미쳐 죽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도 어떻게 따져보면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냐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내 걸 한다. 그러면 내가 내 걸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선택을 해서 따르는 책임에 대한 고통을 내가 울머지면 되는 거고 내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는 위에 있는 계급을 내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게 다 싫다. 그러면 내가 사회에서 인간들이 만드는 틀이죠. 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틀을 다 갖다 버리고 산에 들어가면 됩니다. 산에 들어가서 조그만 초가집 하나 지어서 그거 살면 아무도 나한테 뭐라 안 해요.
하지만 인간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사회에서 조금 더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 먹어야 되고, 휴가철에는 좀 더 좋은 데 놀러 가야 되고, 뭔가 좀 더 편해야 된단 말이죠. 욕심, 욕망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 계급적으로 나눠줘서 내가 어떤 그 계급 안에 어디 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자, 무례하다. 무례하다라는 것은 이 상대 입장에서 나를 쉽게 본다. 만만하게 본다. 너라는 사람을 내가 그렇게 눈치를 안 보고 생각을 안 해도 된다라는 기준을 가질 때 사람은 나한테 무례하게 대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정말 개념 없이 무례한 사람, 무식해서, 그리고 본인이 압이 차서 무례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내가 이 사람 입장에서 만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 이게 싫으면 내가 만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갖춰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돈이든 실력이든 뭐가 됐든 노력을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런 노력 없이 내가 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이 환경을 뛰쳐나오는 용기도 없다. 마주치고 싸울 용기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환경을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다. 자, 이 환경에서 내가 듣고 배우는 이유는 뭐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모든 환경 안에서 자기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들을 공부하고 학습하고 분별하지 말고 흡수를 해야 된다고. 제가 군대 설명을 드렸죠. 조직 안에서 조직 생활을 한다 하는데 내가 밑에서 봤을 때 이런 윗사람들 이런 행동들이 너무 모순적이다. 정말 구시대적 발상을 한다. 고지식하다. 아니 꼰대라고 하죠. 그러면 흡수를 해서 내가 이 계급에 갔을 때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흡수하는 겁니다. 문제네. 잘못된 거네. 반면교사로 배우는 거죠. 하지만 제가 군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내가 막상 힘을 갖춰서 이 자리에 가면 나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내가 밑에 있고 약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기지만 막상 내가 강자가 돼서 이렇게 됐을 때는 나도 무관심하고 관심 가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몇 명이 이것을 흡수하고 배워서 위로 올라가서 환경을 변화시킨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더라.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환경일 때 엄청난 고통과 노력을 통해서 이 위치로 가는 거지 그냥 공짜로 놀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뭐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군대도 하나의 어떤 작은 인간 조직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군대는 겨울 되면 침낭이라고 하는데 번데기 같이 생긴 침낭에 머리만 딱 내밀고 지퍼를 올려서 자는 침낭이 있어요. 제대하기 전날 밤에 이제 제대할 사람이죠. 이 고참을 침낭 안에 집어넣고 지퍼를 채워서 돌돌 말아요. 돌돌 말아서 불을 다 끄고 완전히 컴컴해지죠. 내무반에서 같이 생활하는 전체 인원이 10분 동안 구타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그동안 괴롭힘 당한 안가품을 풀어라는 거예요. 10분 동안 이 모포에 말아서 풀어라. 이게 이제 몇십 년 된 전통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전통이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싫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내무반장이라고 해요. 견장을 차면 이제 내무실에서 파워가 제일 센 사람이죠. 말 그 자체가 힘인데 제가 고참이 됐을 때는 제가 괴롭힘 당하고 두드러겨 맞은 그 환경을 저는 하나하나 다 흡수해서 그 자리에 갔지 않습니까? 이 군대 안에서 어디서 사람을 괴롭히는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하나하나 다 겪어서 갔단 말이죠. 장소도 다 알아요. 어디 가면 어둡고 어디 가면 사람들이 잘 안 다니고 어디 가면 애들이 군기를 주는지를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내무반장이 됐을 땐 그랬어요. 여긴 군대니까 군기를 잡고 애들을 관리하는 거는 내 이해를 하겠는데 그 선을 넘어서서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내 눈에 보일 때 선을 넘어서서 괴롭히는 게 보이면 그게 누가 됐든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모아놓고 걸리지 마라. 걸리면 죽는 거다라고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내무회의를 할 때, 애들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할 때. 그리고 저는 이제 부산 사투리 쓰니까 이게 전라도 사투리랑 부산 사투리는 욕을 섞어 쓰면 좀 말투 자체가 되게 셉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걸리면 다 죽이 뿐다. 조심해라. 괴롭히지 말아야 돼. 계급이 있기 때문에 일을 시키고 이런 거는 일을 하겠는데 택도하게 정신적으로 괴롭히다 걸리면 다 죽이 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제 제 밑에 상병이죠. 상병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일부러 밤에 늦은 시간에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애들이 괴롭힐 만한 장소에 이제 다녀요. 이렇게 다니면 저를 딱 보면 애들이 다 도망가요. 왜냐하면 괴롭히다가 제가 나타나면 걸리면 혼나니까 다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통을 깨버렸습니다. 어떻게 깼냐면 모포마리를 안 하는 걸로 제가 바꿔버렸어요.
바로 밑에 있는 애한테 얘기를 했죠. 제가 제대하기 직전이니까 이제 이 친구가 견장을 차고 이제 힘을 가진 애였죠. 이 전통을 나는 좀 그렇다. 나이도 있고 이제 계급을 달아서 제대를 하는데 그럼 존경받아서 제대를 해야지. 모포 말아가지고 두들겨 맞는 거 나는 그거 좀 창피한 것 같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관계가 돼 있는 거죠. 보통은 그렇게 말하면은 무슨 소리 하냐, 장난치냐 이렇게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병장님. 그렇게 해서 막 병장님 안 하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나도 그렇지만 니도 제대할 때 이렇게 해서 니도 이런 거 좀 없애라. 어떻게 고참이 쪽팔리게. 그리고 후임병들한테 모포 말아서 두드려 맞는 그런 게 어딨냐. 고참이면 존경을 받고 고참이 떠날 때는 좀 눈물을 흘리고 이런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무슨 고참이 모포에 말라서 두드리면 맞고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래서 나부터 좀 없애는 걸로 하자. 이래서 저는 제대할 때 모포 말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제대할 때는 하나 한 명 한 명 다 인사하고 악수하고 하면서 정말 우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면 저는 구타를 하고 저 때만 해도 정말 구타가 많았거든요. 구타를 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환경을 제 생에서 많이 해결해 줬어요. 물론 저는 되게 많이 맞았죠.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카르마, 나의 부모님이 나를 두들겨 패고 고통을 주셨다. 그 고통을 받은 이 고통을 내가 어른이 됐을 때 다시 고통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나의 자유의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내가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느냐 안 낳느냐는 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 군대 사회에서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받은 고통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후임들한테 존중을 받았습니다. 윗사람으로서. 그래서 모포말이도 안 하고 말 그대로 명예롭게 제대를 이제 했죠.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하죠. 우리가 환경에서 흡수를 한다라는 것. 우리의 선배들이 모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후배로서 이 모순을 흡수를 다 해야 된다. 흡수를 한 다음에 내가 이 자리에 딱 갔을 때, 아, 내가 겪어보니까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거더라. 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더라. 이래서 내가 보완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흡수를 하는 겁니다. 이 흡수를 해야 될 때 분별하고 뭐 무례하다, 개떡 같다,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러면 이 환경에서 나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단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흡수를 하고 노력을 하면 이 단계에서 정확하게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단계를 올라가면 갈수록 나를 갖추는 거죠. 나를 갖추면 갖출수록 세상은 더 나아 보이는 거고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점점점 사라진다.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을 내가 대하는 방법이라는 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갖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회의 모순을 내가 흡수를 해야 이 모순을 내가 힘을 갖췄을 때, 내가 지배계층이 됐을 때 이 사회를 내가 바르게 끌고 나갈 수 있다. 이것을 올바른 지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도자라는 것이 어디 꼭 뭐 어디 정치를 하고 꼭 뭐 어디 뭐 사람을 핸들링해야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분야든 이 분야에서 내가 힘을 갖췄을 때 내가 기존에 겪었던 이 모순, 그러니까 잘못된 이런 불공평한 이런 것들을 내가 그 위치에 갔을 때 뜯어서 고치는,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패러다임을 이뤄내는 이 사람들을 사회 각 영역의 지도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을 다 겪어야 그 위치에 갔을 때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 환경을 뜯어 고칠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분별하지 마라. 좋다, 싫다, 나쁘다 분별하지 마라. 내가 이 상황이 싫고 더러워서 못하겠고 이 환경이 싫다면 이 환경을 흡수를 해서 나를 갖춰라. 나를 갖출 때는 고개를 숙여라. 낮춰라. 갖춰서 힘을 갖춰서 올라가라. 올라갔을 때는 그 힘을 갖춘 힘을 가지고 그 모순을 뜯어 고쳐라. 이것이 우리가 이 환경을 살아가고 겪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뭐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라는 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약간 실리적인 얘기가 없어서 조금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공부에는 근본적인 코어죠. 핵심이죠. 핵심인 코어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수박 겉핥기 식으로 겉을 공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말 중요한 근본을 알고 깨치고 알아야 통찰력으로 꿰뚫어야 이 모든 환경을 내가 처리할 능력이 생긴다. 이것을 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에게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 인간 사회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다. 우리 인간이 높낮이를 분별하고 구별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종의 모순된 현상이다. 이것을 누군가는 힘을 갖춰서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야 사회가 나아진다라는 겁니다. 무례한 사람이 사회에 있는 이유,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나름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조금 보시고 내가 지금 이 사회에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냉정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셔서 내가 갖춰야 된다면 어떤 노력을 내가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 탓, 남 탓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도움이 나한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 영상을 보시고 조금 인지를 이제 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무례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 없는, 그냥 말 그대로 개념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서열이나 이런 걸 매겨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분별은 그 분별 자체가 지혜롭지 못하다, 어리석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좀 최대한 설명을 드린다고 들었는데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온하시길 바랍니다.